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마무리 13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쪽이고요. 자, 13번에 한번 보시면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뭔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fx,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된대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만 따지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요. 1은 여기 있어요. 자, gx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gx가 3개가 나왔는데요. 식만 가지고 하면은 참 보기가 힘드네요. 네,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요.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절대값 x-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을 지나게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디귿은 x-1이니까 디귿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fx,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지 보는데 fx는 딱 보면은 연속함수는 아니죠. 둘 다 연속함수면 참 좋겠지만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어디서 연속이 아니냐? 다른 점에서는 다 연속이지만 얘는 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인 거죠. 그리고 요 후보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다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점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요런 식의 점들은 다 연속이니까 가능한데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따져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은 모든 점을 봐야 되지만 얘는 이제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보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같냐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fx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값이 1이라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gx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gx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뭐가 돼야지 같을까요? 얘는 0도 있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gx의 함수값이 이제 얘가 다 0으로 가까워져야 요거는 이제 0으로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g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0에 가까워져야 되는구나. 그럼 실제로 0에 가까워지는 것은 여기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진다.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0에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13번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14번은 fx의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근데 fx도 있고 f의 마이너스 x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또 더하고 뺀대요. 그런데 또 이제 불연속인 x 값의 개수를 또 세야 돼요.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에요, 이거는. y는 fx를 먼저 그릴 거고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린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해보시면 우선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이래요.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이랑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바깥으로 멀어지면은 함수값이 0이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절대값 x래요.
1 빼기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릴까요? 1 빼기 절대값 x는 그림이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y는 fx는 어떻게 생겼냐? 계속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는 요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쭉 그려지고 하다가 1인 순간에는 또 여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갑니다.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y축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을 시킬게요.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를 서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1까지 오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1을 지나는 거 1,1 지나는 게 왼쪽으로 가가지고 좌우를 바꾸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딱 보시면 이제 y축 대칭을 시켰다. 두 개를 더하고 빼고요. 두 개를 더하고 뺀 다음에 불연속점을 따진대요. 여기까지 그렸으면은 뭐 사실 그냥 이제 머릿속에 하셔도 되는데요. 뭐 그렸으니까 이제 설명을 위해서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한 건 우선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0밖에 없으니까 다 0이죠. 그래서 얘는 0, 여기는 다 0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여기 1입니다. 1.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하나는 1이니까 서로 더하면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더해지니까 얘는 2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 될 거고요. x가 1일 때는 이제 얘에서 얘를 이제 더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냐? 두 개를 더한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한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되고요. 한번 빼는 것도 그려볼게요. 뭐 빼는 건 사실 안 그려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려보면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똑같아요. 함수값이. 그래서 여기는 다 함수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뺀다는 것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니까 두 개를 빼면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1도 마찬가지로 빼면은 2가 됩니다. 여기 2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불연속인 x의 값은 몇 개인가? 불연속인 x의 값은 여기는 0개이고 얘는 두 개가 되니까 합은 이제 2가 됩니다.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연속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끊어진 파트가 있군요. 그때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지금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갖는다는 맞는데 얘는 이제 보니까 연속이 아닌 상황도 있네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기억은 닫힌 구간 1, 2에서는 최대값을 갖는다. 닫힌 구간 1, 2에서 요만큼 파트는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갖는 거예요. 최대값은 y값의 최대니까 2,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닫힌 구간 2, 4에서는 최소값을 갖는다. 닫힌 구간 2, 4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V자인데 여기만 뚫어져 있어요. 그럼 최소값을 갖는다. 2, 4에서 최소값을 갖지 않죠. 왜냐면은 요 값이 이제 1.5, 1.3, 1.2, 1.1, 1.000001 점점 더 작아져도 1이 될 수도 없고 최소값이 어떤 값이다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다음 닫힌 구간 3, 4에서는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닫힌 구간 3, 4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뚫어진 얘,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자,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대값은 실제로
3이 가장 최대가 되는 거죠. 요 형광색 중에서 3이 가장 최대값이 돼요. 그 최대값은 3으로 갔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5번은 기억만 맞다. 자, 16번은요.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 사실 이제 정리에 나오진 않죠. 정리는 이제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구하는 거는 뭐 함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해야 돼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것밖에 없죠.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려보려면은 형태를 좀 바꿉시다. 2 더하기 2x-1분의 얘는 3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은 x는 2분의 1이랑 x는 2분의 1이 점근선이고요. y는 2가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그리려면은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닫힌 구간 1, 3이니까 1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으니까요. 이 구간 안에서는 함수값이 딱 보시면은 1일 때 가장 크고 3일 때 가장 작죠. 감소하는 함수니까.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2 빼기 1분의 4 더하기 1. 얘가 5는 최대값이다. 최대값이 뭐니 하면은 1이 아니라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6 빼기 1이고요. 12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13. 얘는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두 곡선이 있대요. 두 곡선이 있는데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진대요.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 이제 그 교점의 x좌표가 저 구간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라는 거는 연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쓰면 어떤 말이냐, 얘는 2x 4제곱 마이너스 7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을 연립했을 때 이거의 해가 교점의 x좌표죠. 근데 해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얘가 있다. 여기에 있다. 해가 마이너스 1,0 여기, 이건 점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걸 보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존재하는 걸 보여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뒤에서 배운 게 없고 뭐 4차, 3차, 2차 이런 거 한 게 없으니까 사이값 정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이항을 시켜갖고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어 볼게요. 2x 4제곱 마이너스 7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이항이 되니까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해니까. 그래서 얘는 fx가 2x 4제곱 마이너스 7x 세제곱 뭐 3x제곱 7x 마이너스 1로 놓을게요. 그럼 얘가 fx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많이 써봤으니까 사이값 정리 저는 이제 바로 그냥 적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fx는 우선 어디서 연속이어야 되죠? 물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만 마이너스 1,0에서 해가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굳이 안 써줘도 돼요. 다음 수니까. 그 다음에 끝점을 비교해야 돼요.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뭐 2 플러스 7 뭐 3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4가 되네요. 그 다음에 f0은 0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의 사이의 값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겠지만 원하는 것은 fx는 0이 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사이에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적당한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열린 구간에 존재하는 거죠. 존재해서 fc는 0이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적당한 c가 존재해서 fc는 0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점을 가지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하나를 보이라고 했는데 그 적어도 하나는 c다. c. 그래서 된다. 뭐 이런 식의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18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항함수가 있대요. 다항함수가 있으면 뭐 인수분해도 되고 뭐 되겠구나. 근데 방정식 fx는 0이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선 가부터 볼게요. 가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fx는 2다. 물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자도 0에 가까워져요. 근데 이제 다항함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다항함수니까 얘는 fx는 x-1로 약분이 되겠구나. 몇 차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형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나도 분모가 0에 가까워져요.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2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fx는 x-2가 약분되고 뭐 몇 차인지도 모르고 이런 형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종합해서 보시면은 fx는 확실한 거는 x-1도 있고 x-2도 있고 그 다음에 다항식이 있는데 몇 차인지도 모르고 아는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뭐 gx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안 써먹은 게 뭐냐면은 극한값이 2다 1이다 이걸 안 썼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조건을 다시 쓰면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fx예요. fx는 요거죠. 요거를 그대로 쓰면은 fx가 2가 된대요.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또 쓰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는 1이래요. 약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x-2 gx는 당연히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가 돼가지고 x가 1에 가까워질 때는 연속이니까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1에 g의 1은 2구나. g의 1은 -2구나. 그 다음에 얘는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g의 1에 g의 2는 1이구나. g의 2는 1이구나. 자, 그럼 fx는 0이 닫힌 구간에서 근을 몇 개 갖냐, 최소 몇 개 갖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fx 대 0의 근이 보니까 우선은 fx라는 건 얘죠. 확실한 거는 x는 1은 우선 근이 돼요. 넣으면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2도 근이 돼요. 근데 최소 3개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 3개라고 했으니까 요 gx도 또 근을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gx라는 거는 자, g의 1은 -2고 g의 2는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g의 1은 y는 gx예요. g의 1은 -2고 -2니까 뭐 아래를 지나겠죠. g의 2는 1이에요. 그럼 얘네 둘을 지나게 그림을 그려야 되면 연속이면 무조건 여기 뭔가 하나 지나는 게 생기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였죠. 그럼 사이값 정리를 이제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사이값 정리를 쓰면은 이번에는 쓰진 않겠어요. 사이값 정리를 쓰면은 C라는 게 어디에 존재하냐?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해가지고 G의 C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GC가 0이라는 거는 여기 C를 집어넣으면 0이구나. fx의 해가 되는구나.
fx 해가 fc도 0이 되니까 결국은 1이랑 2랑 c가 된다 해가.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3개를 갖는다 이걸 이제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사이값 정리를 서술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자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약간 치환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얘는 x가 2에 가까워질 텐데 얘는 0에 가까워져요. 그럼 두 개를 맞춰주면 좋죠. 그럼 보통 뭐에 맞추냐? 뭐 0에 맞추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전 0에 맞춰볼게요. 그럼 0에 맞추려고 맞추면은 이거는 좀 여러분이 그냥 외워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x가 2에 가까워지는 거를 0에 가까워지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x-2를 x-2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줍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거 다 있으면은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건 t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t는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뭔가 x가 어떤 수에 가까워져. 그럼 x-개를 치환하자. 이렇게. 그럼 x 얘는 t고 얘는 f t고 5다. 그러면 이제 t분의 ft라는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딱 수렴하는 걸 아니까 수렴끼리 뭐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식은 바꿔 쓰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그냥 fx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t분의 ft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냐? x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로 나눠주면은 1 플러스 x분의 fx 그 다음에 x-6의 x분의 fx다. 근데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5로 수렴한다고 나와있죠. 얘도 5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하는 거 그 길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은 다 수렴한다. 물론 분모가 0인 거 빼고. 그래서 1 플러스 5분의 0 빼기 6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보니까 세 점이 먼저 있어요. 세 점 0,4 마이너스 a는 뭔지 모르지만 이 세 점이 먼저 있어서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근데 요 a 마이너스 a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럴 때 r분의 a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네요. 얘는 이제 뭐 원에 내접원이 있으니까 요런 식의 그림은 먼저 그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반지름이 r이니까 다 r이 될 거예요. 그럼 푸는 방법이 딱 보니까 떠오르는 게 첫 번째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만약에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AB에 대한 방정식을 찾고 그 다음에 0,r 사이의 거리가 r이구나. 요 직선과 요 점과의 거리가 r이구나. 이거를 이용해서 a와 r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제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넓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큰 삼각형의 넓이는 요 큰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우선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면 밑변은 2a이고 높이는 4죠. 물론 2분의 1도 해야 되니까 4a이고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세 변의 길이를 더하고 그 내저번의 반지름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다가 세 변의 길이는 2루트 16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2a다. r도 곱한다. 그래서 얘랑 서로 같다. 이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그럼 r의 값이 나오겠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연립하면은 r은 이제 뭐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2는 먼저 약분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r은 루트 16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또 4a 이게 돼요. 그래서 r분의 a라는 거는 또 r의 역수를 하고 a를 곱해야 되니까 4분의 바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16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가 되더라. 근데
A가 0에서의 우극한이래요. A가 0에서의 우극한이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얘는 A가 0에 가까워지니까 다 0으로 가까워지니까 남는 거는 4분의 루트 16이더라. 그래서 얘는 1에 수렴한다. 그래서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fx는 뭐 이런 식이 나와 있고요. gx도 나와 있어요. gx분의 fx가 모든 실수의 연속이다. 뭐 다항식이니까 연속이 되려고 하면 그냥 gx가 0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gx가 0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좀 빠뜨린 게 있나요?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만 되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0만 아니면 어차피 다 연속이니까 다 연속이 되겠죠? 그럼 gx가 0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될 리가 있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0만 아니면 돼요. 1학년 때 했던 걸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랑 y는 0이 있는데요. 두 개가 서로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이냐? 자, 얘는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랑 x축인데 교점이 없어야 돼요. 교점이 없으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a는 4랑 마이너스 4 사이니까 뭐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총 7개가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2번이네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래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다항함수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요 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때 F5를 구하래요. 연속이니까 F5를 구하나 아니면은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써보면은 fx는 뭐냐? 요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극한값. 근데 극한값을 구하니까 x가 5가 아닐 때잖아요. 결국은 얘는.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가 5가 아닐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있대요. 얘는 리미트 x가 5로 갈 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할 때 f5를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극한값을.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냐? x-5가 되고 그 다음에는 2차 식이고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5랑 얘랑 더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되겠구나.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약분이 되는 거죠. 물론 얘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a는 마이너스 20이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약분이 돼가지고 x가 5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5 더하기 4인 9가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도 9고 물론 함수값도 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담한 마무리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분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이제 뵙겠습니다.